결혼 후 5년 남편 김민주는 완벽한 아내 신혜주와의 행복한 삶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그의 믿음을 산산이 조각냅니다. 당신 아내 지금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 그의 선택은 과연 오늘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와 예상치 못한 위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결혼 5년 차 김민주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능력 있고 세련된 아내 신혜주는 그의 자랑이자 삶의 동반자라고 믿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주말의 외식, 서로에게 건네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언젠가부터 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라는 짧은 말과 함께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은 늘 바쁘고 차가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에도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했고 밤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신혜주는 패션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과 빈틈없는 자기관리로 주변의 신뢰를 얻고 있었죠. 김민주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완벽함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점점 더 베일에 쌓여갔고 김민준이 알 수 없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가끔 불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지만 바빠서 피곤해요라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퇴근길, 김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택시 운전을 하는 강동철이었습니다. 야, 김민준. 너 혹시 마누라 오늘 저녁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민주는 그런데 왜? 라고 되물었습니다. 강동철의 다음 말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손님 내려주려고 청담동 호텔 앞에 있었거든. 근데 내 마누라 어떤 낯선 남자랑 같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허리에 손까지 감고. 김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순간적인 착각일 수도 있다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둘이 웃으면서 로비로 들어가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민주는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퇴근 인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강동철의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친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지만 김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퇴근길 하늘은 더욱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신혜주가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부터 희미하게 감지되었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잦은 약속, 늦은 귀가, 달라진 화장품 냄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아내의 싸늘한 눈빛. 텅 빈 집 안에는 냉장고에서 희미하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신혜주가 미리 준비해둔 몇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김민주는 도저히 식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혜주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의 알림만이 간헐적으로 울릴 뿐이었죠. 그날 밤 신혜주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화장은 군데군데 지워져 있었고 코끝에는 김민준에게 익숙하지 않은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많이 늦었네. 김민준이 먼저 말을 걸자 신혜주는 피곤한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일이 좀 길어졌어. 미안.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김민주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굳게 다짐 하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자. 이 모든 것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렇게 김민준의 평온했던 결혼 생활은 청담동 호텔 앞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 하나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준은 신혜주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퇴근 시간의 옷차림, 심지어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끝까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소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감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혜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꼼꼼하게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립스틱 색깔은 평소보다 짙었고 발에는 김민준이 처음 보는 낯선 디자인의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약속 있어? 김민준이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혜주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에 외부 미팅이 하나 잡혀 있어서.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 맡아서 좀 바빠.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김민준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의심 조각이 쌓였습니다. 그 프로젝트 대체 얼마나 자주 회식을 하고 얼마나 자주 외부 미팅이 있는 걸까?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김민주는 충동적으로 신혜주의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강남 쪽에 위치한 중견 패션 회사. 신혜주가 이직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정작 그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이름, 상사의 얼굴, 회식 장소, 심지어 정확한 위치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그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이 문득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의 삶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합의된 동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신혜주는 퇴근길에 늦을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회식이 잡혔어요. 아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김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몸 조심하고라고 짧게 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한숨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돌아오는 길 건물 앞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택시 기사 친구 강동철이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냐? 강동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잠깐 볼 일 있어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이야. 너는? 김민준이 얼버무리자 강동철은 그를 잠시 빤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말이야, 나 거짓말 안 한 거 알지? 진짜 내 마누라 맞았어.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강동철의 단호한 목소리는 김민준의 불안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알아.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 김민준이 힘없이 대답하자 강동철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너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질문은 김민준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사실 김민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신중했습니다.
확실한 무언가가 없이는 신해주와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해주가 샤워를 하는 사이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침실에 놓인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결혼기념일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조차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인지 아니면 그만큼 그들의 관계가 무심하게 흘러갔다는 증거인지 김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메신저 창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 이름은 박철우 팀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김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대화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업무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브리핑 자료, 클라이언트 일정, 회의 조율 등. 하지만 문장 사이사이 아주 미세하게 섞인 단어들이 김민준의 심장을 콕콕 찔렀습니다. 오늘 입으신 블라우스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팀장님 넥타이 색깔도 너무 멋지던데요. 단정하고 사무적인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직장 상사와의 거리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멎고 신해주의 발소리가 가까워져 오는 것을 느낀 김민주는 서둘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주는 신해주의 노트북 비밀번호 패턴을 기억해두고 하루에 한 번씩 그녀의 대화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우라는 사람과 신해주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서로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자는 약속, 그리고 애정을 담은 이모티콘들. 그 모든 대화들은 김민준에게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설픈 의심이 아닌 명백한 확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일단 알아버리고 나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자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을 가장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김민주는 매일 아침 신해주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 표정, 말투. 아무리 태연한 척 연기하려 해도 평소와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들뜬 표정, 평소보다 화려해진 액세서리, 그리고 부쩍 늘어난 약속들. 그날도 신해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 있어요. 중요한 광고주 미팅이라 아마 늦을 거예요. 김민주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해주의 회사가 있는 강남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그곳, 신해주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회사 앞이 낯설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앞,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그는 조용히 회사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둘씩 퇴근하는 직장인들 속에서 익숙한 신해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저녁 7시, 8시, 9시가 되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직 회사에요? 수화기 너머로 신해주의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아직 일이 덜 끝나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왜? 아니, 그냥 언제쯤 들어오나 해서.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전화기 너머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는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거짓말. 그 순간 김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신혜주는 지금 회사에 없었습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회사 주변 골목길을 천천히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사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청담 부티크 호텔이라는 익숙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며칠 전 강동철이 신혜주와 낯선 남자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던 바로 그 호텔. 김민주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초조하게 호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마치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호텔 로비에서 신혜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혜주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호텔 문을 나섰고 그 순간 김민준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철우. 김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그는 그저 멍하니 카메라 렌즈 너머로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짧은 영상 하나. 이제 그의 손에는 신혜주의 배신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김민주는 찍힌 사진과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찍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의 낡은 모텔방 하나를 빌려 하룻밤을 보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싸움이 아닌 진실을 증명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굳은 표정으로 회사에 출근한 김민주는 곧장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철우 패션 회사 팀장. 그의 이름을 검색하자 몇몇 언론 기사와 회사 공식 보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혜주의 회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핵심 인력으로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협상 능력으로 업계에서 꽤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민주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해외 출장지에서의 인증샷들, 그리고 묘하게 낯익은 실루엣의 여성이 뒷모습으로 찍힌 사진 속에서 그는 신혜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그날 오후 김민주는 조용히 신혜주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틈타 그는 그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캘린더에 저장된 일정들을 꼼꼼하게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박철우가 함께 예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호텔 예약 내역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대화 내역, 예약 확인, 이메일. 그 모든 디지털 증거들을 그는 조심스럽게 USB 메모리에 담아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 순간 김민준에게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냉정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인에게 어렵게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나 그는 그동안의 상황과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김민준이 건넨 USB 메모리와 출력된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이혼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죠.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고통만큼은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길, 눈앞에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도 김민준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땅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격렬한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랫동안 모른 척하며 견뎌왔던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김민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그날부터 모든 준비를 차분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오히려 이전보다 더 조용히 지냈습니다. 신혜주는 여전히 그를 무시하는 듯 그저 일상적인 말들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오늘 야근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게 잡혔어요. 회식 자리가 취소돼서 그냥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신혜주의 변명에도 김민준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안심할수록 그는 더 많은 정보를,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혜주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녀의 스마트폰 알림창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박철우. 그리고 그 아래 짧게 적힌 메시지. 내일 저녁 7시 늘 가던 그곳에서 기다릴게요. 김민준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 7시 또다시 그들이 은밀한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현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김민준은 회사에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조퇴 신청을 했습니다. 팀장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그는 곧장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청담 부티크 호텔. 이제는 그에게 낯설지 않은, 어쩌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바로 그 간판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40분. 그는 근처 편의점에서 산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자신의 차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격렬한 분노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곪아왔던 상처가 터져 나오기 직전에 차갑고 무거운 체념과 더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저녁 7시 김민준은 그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평소보다 훨씬 더 화사한 화장을 한 신혜주. 그리고 어두운 네이비색 수트에 세련된 넥타이 핀을 꽂은 박철우.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프런트 데스크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신혜주는 주변을 의식하는 듯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철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장면을 차창 너머로 묵묵히 바라보던 김민준은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짧은 동영상 하나. 이제 그의 손에는 신혜주의 배신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남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신혜주는 여느 때처럼 늦은 야근이었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혜주 씨.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신혜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시간을 좀 낼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던 신혜주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바쁜데.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신혜주는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시간 맞춰볼게요. 그렇게 그들은 며칠 뒤에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청담동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 따로 마련된 곳으로 김민주는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소란을 대비하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녁 7시 50분, 김민주는 청담동의 조용한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가 예약한 프라이빗 룸은 은은한 조명 아래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작은 검은색 USB 메모리와 그동안 그가 모아온 증거들이 담긴 프린트된 파일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 앞에 앉으면서 김민주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 정확히 8시 신혜주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신경 쓴 듯한 화장, 은은한 광택이 도는 귀걸이와 팔찌가 그녀의 불안한 표정과 묘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 이후 그녀는 다시 박철우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보자고 했어요? 신혜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민주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지금 와서요? 신혜주가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말도 없더니. 김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 메모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혜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김민주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고 USB 메모리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신혜주와 박철우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영상,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신혜주는 처음에는 입술을 꾹 다물고 화면을 외면하려 했지만 이내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 일 때문이에요. 박 팀장과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회사 일 때문에 호텔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떨려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허리에 손을 올리고 회사 일 때문에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을 주고받아요. 회사 일 때문에 새벽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요. 김민준의 차분한 질문에 신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김민주는 그동안 가슴 깊숙이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래도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만큼 나를 믿어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어요. 김민준의 마지막 말에 신혜주는 비웃듯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다는 그 말이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당신에게 쏟았던 믿음과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네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건 적어도 상대방이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신혜주는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그냥 일이랑 연결된 거였어요. 승진 때문에, 프로젝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나는요, 신혜주 씨. 나는 늘 선택했어요. 당신을 사랑하기로, 당신을 믿기로, 그리고 당신의 차가운 무관심과 잦은 거짓말들을 애써 참아내기로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이어질 이유는 없어요. 신혜주는 이제 완전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그가 지난 수개월 동안 홀로 흘렸던 고통과 절망의 눈물과는 너무나 다른 종류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갈 겁니다. 박철우 씨에게는 상간 소송을 진행할 거고 당신에게도 정식으로 이혼 청구를 할 겁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신혜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그의 경력은 끝날 거예요. 김민주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신혜주는 눈물 섞인 얼굴로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아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요. 김민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애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프라이빗 룸문을 열고 그 공간을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김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친구 강동철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격렬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과 함께 이상하리만큼 고유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민주는 더 이상 신혜주와의 추억이 깃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동철의 원룸에서 며칠 밤을 지내며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밤에는 노트북 앞에서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정리하고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간 소송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민준 씨,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호텔 출입 사진, 예약 내역, 특히 동영상 자료는 재판부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김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나니 그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그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그들도 외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신혜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민준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상간 소송까지 가면 박 팀장 인생 망가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김민주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나는 단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중입니다. 그 뒤로도 신혜주는 여러 번 문자를 보내왔고 심지어 그가 머물고 있는 강동철의 원룸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진심 없는 눈물과 후회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접수 일주일 후 신혜주의 회사에 감찰팀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강동철에게서 전해져 왔습니다. 야, 너 들었냐? 그 박철우라는 사람 회사에서 조용히 조사 들어갔대.
강동철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알고 보니 신혜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다더라. 회식 자리 핑계로 접근하고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회사 상무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갔대. 지금 그 사람 거의 회사에서 끝났대. 강동철의 말을 들으며 김민주는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박철우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회사 후배 이수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 혹시 들으셨어요? 박철우 팀장 결국 직위 해제됐대요. 그리고 성희롱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김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빠르네. 신혜주 씨도 회사에서 잦은 사퇴 형식으로 처리했대요. 이미 회사 내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수아의 말을 듣고도 김민주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만이 그의 텅 빈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또한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혜주는 몇 번이고 다시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김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법원은 이혼을 인용했고 재산 분할 또한 공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에서도 김민주는 정식으로 승소하여 박철우는 그에게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날 김민주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릿했고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맑고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깊은 상처, 길고 지루했던 소송, 그리고 그를 짓눌렀던 분노까지. 이제 그의 곁에는 오롯이 자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직후 김민주는 바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신혜주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는 너무나 많은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혼자 차가운 밥을 데워 먹던 외로운 모습, 텅 빈 침대 옆자리를 애써 외면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이제는 완전히 떠나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서울 북쪽 조용한 동네의 아담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작은 주방. 좁았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그만의 온전한 공간이라는 사실이 김민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삿날 밤, 낯선 집의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하얀 벽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도 된다는 생각에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변화를 느꼈는지 상사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인상이 훨씬 밝아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일도 더 빨라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김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조금 제 리듬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삶은 늘 신혜주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쁜 스케줄, 그녀의 변덕스러운 기분, 그녀의 성공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그의 감정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출근 전에는 따뜻한 커피를 내려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습관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만의 조용한 산책을 즐겼고, 저녁에는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여 땀을 흘리며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해 먹으며 와인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일상적인 변화들은 김민준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아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 후배 이수아와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민준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이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영화라도 한 편 보실래요? 김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영화관을 나서는 길, 차가운 가을밤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이수아는 살짝 목덜미를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요즘 선배 얼굴에서 편안함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뭔가 말 못할 어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김민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깊은 상처를 지나오니까 비로소 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김민준의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 하나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려웠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민준과 이수아는 가끔 퇴근 후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고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수아는 늘 조용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어떤 말을 해도 그를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수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곁에 다가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의 마음속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는 시간, 새로 사온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펼쳐들고 밤을 맞이하는 시간. 이 소소하고 평온한 순간들이 김민준에게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창밖 풍경도 점차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나뭇잎들의 색깔은 점점 옅어져 갈색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옷깃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느 늦은 토요일 오후 김민준은 신혜주와 함께 살던 낡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날이었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낯익은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거실 바닥에 반사되는 오후의 햇살, 한때 서로의 시간과 추억이 쌓였던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신혜주의 물건들이 아직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빛바랜 앨범, 그녀가 즐겨 쓰던 머그컵, 그리고 자주 입었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한 벌. 김민준은 조용히 박스를 열고 하나씩 차분하게 물건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진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신혜주 옆에서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김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때는 진심이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사진을 접어 정리하고 있던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깨끗하게 닫기 직전 김민주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낯설어진 공간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요, 신혜주 씨. 부디 당신도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김민주는 완전히 과거와의 슬프고 아팠던 이별을 고했습니다. 며칠 뒤 이수아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배, 혹시 이번 주말에 등산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좋은 공기 마시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누군가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득 며칠 전 카페에서 그를 바라보던 이수아의 따뜻하고 진솔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상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켜주던 그녀의 배려 깊은 시선. 그래서 김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가을 공기 마시기에는 딱 좋은 때네요. 주말 아침 그들은 북한산 자락의 한적한 등산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높지 않은 길이라 걷기에 무리는 없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의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바위턱에 잠시 앉아 쉬던 중 이수아는 말없이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목을 축인 후 김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시끄러운 말들보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의 조용한 기척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돼요. 이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선배 옆에 있으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 김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붉게 물든 낙엽 하나가 조용히 그들의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조금은 이상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김민준의 마음속에 문득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섣부른 시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길고 추웠던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시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기대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여백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깊게 부서지고 나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서기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천천히 그리고 다시 세심하게 알아가는 소중한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김민주는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요즘 김민준의 일상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규칙적입니다. 아침에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떠 창문을 활짝 열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따뜻한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몇 페이지 넘기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길 늘 습관처럼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이어폰을 끼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변화를 느끼는지 동료들은 종종 그에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건네곤 합니다. 김 과장님, 요즘 일에 자신감이 넘쳐 보이세요. 말씀도 훨씬 조리 있고
팀을 이끄시는 리더십도 향상되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김민주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예전보다 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일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 또한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던 친한 동료가 그에게 팀장 자리를 조심스럽게 권유했을 때 김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책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부의 기대나 평가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집중하겠다는 그의 조용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수아와의 관계 또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수아에게서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 혹시 오늘 퇴근 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김민주는 부드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아니요. 그냥 요즘 선배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저녁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들은 동네의 아담하고 조용한 파스타 가게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수아는 메뉴판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예전에 크림 파스타 좋아하신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녀의 질문에 김민주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예전에 딱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수아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딱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그녀의 소박하고 진심 어린 말에 김민준의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과거에 그는 그렇게 단 한 번에 흘러가는 말조차 세심하게 기억하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 서로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이수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김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다시 가까워진다는 건 당신에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겠네요. 이수아는 작게 웃으며 그의 시선을 부드럽게 마주했습니다. 그래도 선배니까 괜찮아요. 그녀의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는 김민준의 텅 빈 마음에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김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예전처럼 무겁고 고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조용히 그의 곁을 함께 걸어준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밀어낼 필요가 없을 만큼 그는 충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어 의지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누군가의 옆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김민주는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창밖 세상은 밤새 내린 하얀 눈으로 조용히 덮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눈에 가려진 듯 고요했고 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김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들어 이수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수아 씨, 혹시 오늘 같이 첫눈 거닐어 보실래요? 마침 저도 그냥 걷고 싶은 날이거든요.
그녀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따뜻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좋아요, 선배. 저도 그런 날이에요. 그들은 조용한 공원에서 다시 마주 섰고 소복하게 눈이 쌓인 길을 나란히 말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히는 것을 바라보며 김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아는 잠시 놀란 듯 바라보았지만 곧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날씨는 분명히 추웠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김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 김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녀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꼭 연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함께 걸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선배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기뻐요. 저도 같아요. 그들의 사이에는 설렘과 망설임,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붙잡고 매달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옆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요즘 자신의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좋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 묘한 미소를 짓게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어깨를 흔들며 리듬을 탑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도 그의 가슴은 오히려 시원하게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 속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더디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따뜻한 색깔로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깊은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외롭고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계절 또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